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자신만의 확고한 교직관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수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직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의 특수교수로서의 교직관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입니다. 교실에는 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통합학급 내에서의 장애 학생의 사회적인 통합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학생은 장애 학생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장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할극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할극을 통해서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교실 내에서 한마용 체육대회와 같은 아이들이 서로의 힘을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마음 체육대회 등과 같이 서로가 협력을 해서 서로가 도우게 된다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존중을 한다면 일반 학생은 장애 학생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높아질 거고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장애 학생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대체행동 교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러한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파악을 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체행동 교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 내에서의 연계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학생의 장애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 방안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이 문제 행동과 그리고 문제 행동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러한 대체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의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중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중재를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의 문제 행동 또한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일 경우 집중적인 중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중재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문제 행동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가와 함께 문제 행동의 복잡성과 강도를 낮추고자 집중적인 중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을 단순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소거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기능을 분석을 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 행동이 왜 발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한다면 학생들의 문제 행동도 개선이 되고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은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활동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학습의 효과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자기관리 기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기관리 기술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자기관리 기법을 교사가 학생을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직접 교수는 옛날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입니다. 그러나 직접 중심 교수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모형을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과제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제공을 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교사가 이 해당 문제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다 과제나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발표 등을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효과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간에도 학교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간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하고 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하고 이러한 학교 폭력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 학생의 고통 또한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존중을 하여서 피해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학교 폭력이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이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가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의 상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존재를 하는 학교 폭력에서 가정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후에 가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 학생의 부모 또한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라고 알리고,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피해 학생에게는 정신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가해 학생에게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를 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왜 학교 폭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학생의 문제 행동이 후에 더 심각한 문제 행동이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실시를 해야 되고, 피해 학생에게는 학생이 받은 피해에 대한 상담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즉 학교에서 측면, 가정에서 측면, 교사에서 측면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피해 학생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보장이 되어서 가해 학생의 후에 학교 폭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